네, 이혜영 변호사입니다. 이래도 되나요? 오늘 주제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장면입니다.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 앞부분에 남자 주인공인 유승용 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거기서 한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막 화난 표정과 말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시면서 쌀 한 봉지를 냅다 유승용 씨 머리에다가 들이붓는 것이죠. 이 장면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해도 될까? 그러면은 어떤 죄가 성립할까? 어떤 법에 접촉이 될까?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? 유승용 씨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어떤 죄가 해당이 될까요? 바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? 유승용 씨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폭행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방해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. 처벌 수위를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쌀을 쏟아부는 행위가 꼭 신체 상해를 입히진 않았더라도 폭행에는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가사 공무집행 방해죄로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. 폭행죄가 성립된다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공무원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하면은 할 수 있죠. 그러면 더 이상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거죠?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판결이 하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, 2심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.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를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방해된다고 해서 자꾸 끌고 나갔는데 그 끌고 나간 행위는 공무가 아니라고 봤거든요.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공무는 그냥 민원을 해결하는 복지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공무이기 때문에 그 공무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할아버지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끌고 나간 그 행위는 공무에 해당되지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이제 판결이 있었어요. 그래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공무집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. 이렇게 판결이 났었죠.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판결이 났었습니다. 그 공무집행에 대해서 영역을 좀 더 넓게 완만하게 또 봤었죠.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평온한 그 근무 상태를 방해를 했다면 그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를 끌고 나간 행위도 넓게 보면은 공무에 해당된다라고 보았죠.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보았고 폭행죄보다는 조금 더 형량이 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된 것이죠. 그 장면에서도 그럼 결국은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서 그 할아버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. 공무집행방해 이런 판결이 났다 하면은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담당 그 공무원한테 이런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가나요? 그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됐을 때는 그 해당 공무원,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경찰과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일반 법이나 일반 규정으로 명시가 된 조항은 없지만 경찰관들의 그 내부 지침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이제 막 폭행이 막 일어나는 현장에 출동을 했대요. 거기 가서 그 폭행을 말리다가 이제 경찰도 좀 심한 부위를 많이 다쳤대요.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인 피고인이 된 거죠.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피고인이 좀 감형을 받고자 3,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경찰 공무원이 합의를 해주고 합의서를 내줬답니다. 그랬더니 해당 경찰서에서는 우리 지침을 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등을 시켰답니다. 그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결국 이 경찰은 그 징계가 부당하다. 나도 합의를 해서
나의 권익을 지킬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했죠. 그래서 결국은 그 행정소송에서 그 강등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해서 취소소송에서 이 경찰관이 승소를 하게 됐고요. 그 내부 지침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죠.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 지침이 바뀌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. 저희도 공무집행방해죄, 경찰 공무원, 경찰관이 다쳐서 피고인들을 변호를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. 아직까지도 경찰과 합의는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관이 되게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.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없다 이러면서.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. 그 경찰관의 이름을 써가지고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면 서울지방경찰청 누구 경위 앞 누구 경위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내용까지 다 사진을 찍고 그 동봉한 봉투 사진까지 다 찍어서 우표가 다 찍혀있는 그 날짜까지 찍혀있는 것까지 다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그 경찰관한테 보내고 그 보낸 사진은 저희가 법원에 내죠. 그럼 이렇게 피고인이 노력을 했다,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,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죠. 그러면은 판사님이 좀 참작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. 요새 보니까 또 뉴스에 소방관들도 억울하더라고요. 불 끄러 큰 소방차를 몰고 골목을 지나다가 차를 좀 끌게 되거나 그러면은 또 피해를 입잖아요, 그 차주는.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방관 개인이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린 인생은 아름다워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? 네, 저희 얘기를 듣고 인생은 아름다워의 다른 장면도 좀 궁금하던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또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다가 이 장면도 이상한데 좀 우리 현실생에서는 어떻게 될까? 문제가 없을까?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영상 아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참조해서 답글도 달아드리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